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다시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추석이 지나가고요. 추석이 남기고 간 추석의 긴 피로감을 주말을 이용해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 이제 상담 특집, 그동안 이제 드림레터에 나왔던 상담 특집 중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내용 중에 선별해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많은 상담 내용은 아닌데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3, 예비 고3 재수생을 위한 특집이 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지금 굉장히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피곤을 주말에 푸시라고 더블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허지은 선생님 모시고 계속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이 다 지나가고 이제 어떻게 정리는 잘 되셨는지? 네, 뭐 저야 편하게 이번에 있어서 예. 추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좀 지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길 때까지 기대가 되는데 네네. 만나고 나서는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가족들 만나면 반가운데 가지 말 걸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비 고3, 네. 고3 재수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PC방 보내주는 게 제일 최고죠. 그날 그렇죠. 때. 눈치 없는 뭐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 야 이번에 공부 잘하냐?부터 시작해. 대학 갈 수 있겠어? 부터 시작해서 뭐, 너 이번에 모의고사 몇 점 나왔어? 이런 얘기 듣는 네. 우리 우리 고3과 예비 고3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네. 고3들의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단 크지 않을 거다.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네. 크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를 아. 들자면 지금은 왜 그러냐면 입시 방법이 예전에는 학력고사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원샷이잖아요. 네, 한 번 네. 쏘면 끝나는 거라 그게 막 벌벌 떨리고 그러는데 수시라든지 네. 뭐 이 다양한 전형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덜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강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고3 친구들은 좀 이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자각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일단 제 개인적인 먼저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네. 로또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하. 로또가 뭐 몇십만 분의 1이다 몇백만 분의 1이다 확률이 얘기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50대 50인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 그 입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붙고 안 붙고 그건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선택의 기회가 여러 번이라 하더라도 내가 붙어야지 일단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선택의 기회는 분명히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정기 후기 한 번이 아니라 옛날 시대처럼 수시에 몇 번, 정시에 몇 번, 그다음에 전문대까지 한다면 기회는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일단 내가 원하는 곳에 붙느냐 안 붙느냐로 따진다면 사실 그 심리적인 거는 크다. 예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즘 저희가 진로 방송에서 재수생은 잘 안 이렇게 주제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재수생들이 많죠. 그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네. 삼시세끼를 다 해결하고 사는데 요즘도 네네. 비슷한. 예, 기숙학원들 요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성적이 조금 되는 학생들, 재수생도 두 부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뭐 반수생도 포함이 되겠지만 재수생 중에 성적이 이제 작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가서 그래서 이제 선택한 아이들은 조금 상위권이고요.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여기도 저기도 안 붙어서 다 떨어져서. 예, 그래서 재수를 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죠. 예.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고3들이 늘 부담이 되는 거죠. 내 등급이 막판에 네. 가면 내 예상보다 떨어지게 나오는 게 잘하는 아이들이 반수한다고 나중에 뛰어들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성적이 예.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모의고사가 봤을 때 절대 자기의 등급을 믿지 말라고 네.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분명히 걔네들이 들어온다. 네. 적지 않은 수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3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전긍긍하고 이제 막 네. 방에서 소리도 안 내고 그러는데 요즘 학부모님들도 그러신지 어떻게 좀 상황은 어떤가요? 다양한 것 같아요. 이미 준비가 좀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만 해도 제가 두 분의 고3을 만나 뵀는데요. 이미 뭐 어차피 주사위 던져줬고 수시 원서 다 넣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아예 재수로 그냥 마음을 굳히셨고 대단하시네. 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합격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 있느냐 아니면 다음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 있느냐인데 마음을 비우신 분도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쭉 끝까지 12월까지 계속 가실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죠. 예. 그럼 이제 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적 맞춰 원서 쓰는 경우가 저희 때는 조금 네. 왕왕이 아니라 주로 있었죠. 근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원하는 과나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지원하는 편인가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아 아니군요. 요즘도. 아니요 그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그 수시나 여러 가지 전형들을 보면 1, 2학년 때부터 일단 준비된 어떤 비교과 전형들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미리 방향을 잡고 온 학생들이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일단 성적 때문에 이렇게 정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오는 케이스들이 좀 더 많죠.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뭐 국어는 1등급이고 영어는 2등급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학교를 딱 타겟팅을 해서 이제 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조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막 밤새고 계속 이제 학부모님 세대와 비교를 네, 하게 되는데 그럼 막 밤새고 이런 것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고3 생활이 되게 궁금하긴 해요. 고3 생활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예,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고3 생활의 가장 핵심은 그 학부모님들이 지금 학부모님들은 거의 학력고사 세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고3까지 정도면 학력고사 세대들 같은 경우는 밤을 새서 그해 1년만 해도 서울대를 갔다는 케이스들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왜 고 1년만 해도 12월에 시험을 쳐서 이제 가니까. 근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요. 1년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고3 때. 왜냐하면 8월에 수시를 쓴다고 거기에 온 집중을 다 해야 네, 되는데 네, 맞아요. 예, 자기 뭐 소개서 쓰고 아이들 뭐 서류 찾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3 때 수업에 집중을 하거나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한다는 건 사실 늦었죠. 현실적으로 보면. 예. 예전에 비해서 할 게 너무 많아져서 네, 그래서 오히려 고2 겨울 방학 때까지 조금 다지고 고3 때는 내신 관리와 수능 성적 안 떨어뜨리기, 더 높이기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제가 이 말씀을 여름부터는 예 원서 고등학교 때 써야죠. 들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되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예비 고3이라고 하는 고2 때가 정말 예, 중요하네요. 고1, 고2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또 얘기가 되는군요. 그래서 그 고2 때까지 일단 뭐 수능 점수는 이렇게 챙겨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교육 도움도 받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야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고3 학생들 만나면 좀 억울하다는 얘기 안 하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죠. 아, 내신하고 모의고사 보고 내신하고 모의고사 보고 원서 쓰고 하다 보면 정신 없어요. 예, 자기를 돌아볼 겨를 또 없을걸요. 야 그러면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고3이라는 시즌이 되게 주는 매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내가 대학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틈은 있죠. 글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깊이 얘기를 아이들하고 얘기를 오래 안 해봐서 고3 아이들하고는. 근데 제가 만났던 아이들하고는 일단 현실적인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요. 붙어야겠다. 예, 그런 쪽에 이제 많이 포커싱을 주다 보니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후 것까지 지금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그러면 지금 현실 파악 문제인데 고3 중에서 지금 현실 파악 안 되고 아직도 지금 꿈꾸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서울대 간다 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만약에 지금 저 앞에 학생이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한다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올해 서울대를 간다, 내년에 서울대를 간다, 대학원을 서울대를 간다. 즉 길을 여러 가지를 일단은 보여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현실 파악을 시켜줘야죠. 지금 성적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럼 네가 어떤 과목을 중점으로 해서 최대한 레벨을 맞출 수 있는 근처의 대학들은 어디가 있을까라는 어떤 현실 파악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고3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 수시와 정시를 적절하게 잘 내가 가진 그 조건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전형 파악이 지금 제일 중요할 거고요. 오히려 말씀을 드린다면 그 고3 때 돼서 고생하시지 않게요. 고2나 고1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예. 일단 학습과 진학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신 관리일 거고요. 예.
내신 관리일 거고 두 번째는 내신 플러스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일단 안정적으로 잡고 나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적어도 고2 늦어도 고2 겨울방학까지는 그 수능의 그런 어떤 모든 영역별 문제 유형 파악이라든지 나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다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성적을 이렇게 높이거나 안정적으로 내 수준에서 가장 안정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잡는 게 고2까지 해야 될 학습의 아휴. 그거고요. 예. 그다음에 진학에 있어서는 지금은 입시 전형이 학교마다 달라요. 예, 그냥 성적 그렇더라고요. 맞춰서 줄 딱 그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그 진로 부장님이 진로 선생님이 혹은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진로통이 아니면 입시통이 아니시라면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 선생님 중에 있으세요.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셔가지고 입시 통인분들 계세요. 계신데 그렇지 않고서는 선생님들도 매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입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에 다시 막 2개월, 3개월씩 공부를 해요. 아 그런 분들 예.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마다 너무나 전형이 달라요. 너무나 전형이 다르고 때로는 같은 인문계인데 같은 자연계인데 반영 비율이 학과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은 1학년, 2학년 때는 이미 어느 계열 정도는 확정을 지어 놓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 성적대로는 적어도 1아이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학교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부 관리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에 있어서도 그냥 막연하게 국영수 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은지 수리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과나 계열을 선택해 놓는 것과 고2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학교 군들에 대한 어떤 입학 전형들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와. 예. 입학 전형이 정말 많아요. 예, 저도 예.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보통 8월에 막 급하게 쓰는 아이들 참 많아요. 그러면 글도 많이 안 써본 아이들이 그렇게 쓴다는 거 사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그 힘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안 되지만 사설 기관들에서 돈을 주고 쓰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예,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미리 한번 써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수정해 나가고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되는지도 그 확인을 해야 되고요. 와. 예. 정말 이게 집안사네요. 가정사네요. 이게 그래서 대학 입시가 가정사네요. 예, 가정사. 요즘은 자기주도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네. 때가 있는데 중학생인데도 자기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영상을 찍고 다녀요.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어디다 쓰게 하면 제가 나중에 어디에 지원을 할 때 자료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사실. 대단해. 예. 그래서 그런 아이로 키우는 거는 그냥 어릴 때부터 걔가 잘나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미 늦은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네네.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는데요. 고2, 고3이 되면 원하는 것과 지금 가능한 것들을 끊으실 필요는 있으세요. 예. 그거 구별을 어머님들은 아시나요? 딱 보면 아시죠. 그러나 아시는- 끈을 놓지 못하는 거죠. 용기가 없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예, 구분을 하실 끈을 수 놓지 있다. 못.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할 때 혹은 어머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적어도 이 학교군까지는 버리지 못하겠다 하면 그 학교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과를 찾을 것인가라는 걸 먼저 정하시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학교를 선택하시나요? 아이의 어떤 그 확고함에 따라서죠. 아 그럼 이 대입이라고 하는 게 네. 많이 너무 복잡해져서 너무 복잡해졌지만 네. 그래도 기본 틀은 유지가 되는 게 성적이에요. 네. 이래서 또 공부로 가는 네, 네. 그럼 네. 대학 입시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복잡하는데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어떤 분은 솔직히 진짜 대부분 고3 엄마라고 하는 타이틀이 지금 갖고 있는 게 그걸 다 알고 있다라고 계시는데 물론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니신 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입시 용어조차 혹은 그 아이들이 받아오는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조차 보는 법을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이라고 해야 돼. 그런 거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의지를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이제 뭐
협의회나 뭐 이런 곳에서 하고 네. 있긴 한데 어디서 네. 해야 될지. 근데 전체 학부모를 다 케어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참 많이 다르고요. 네네. 학교에서 이걸 다 케어한다고는 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설 기관들에 가서 컨설팅을 받거나 하는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는 법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할 때 성적표 보는 법 이렇게 치는 예, 건가요? 그런 것도 괜찮고요. 입시 용어나 입학 전형이나 이런 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용어를 모르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1들 같은 경우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했던 게 있는데요. 어느 대학교든지 좋다.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교를 들어가봐도 좋다. 학교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봐라. 그 다음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도 좀 봐라. 이 학교에 없는 학과를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학과 정보도 보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 입학 전형이 나와 있는 입학 그 카테고리도 들어가서 정보들도 한번 싹 다 읽어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네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쇼핑몰 들어가서 하나하나 검색하고 비교를 하는데 왜 대학에 대해서 그런 것들 정보 수집하고 비교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중3부터는 하시면은 고등학교 선택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 말씀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그 고1 때나 뭐 중학교 때부터 진학 준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드림레터 고민들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한 방향을 정했어요. 방향을 정했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 종류가 너무 많아요. 거나 종류가 뭐 있죠? 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뭐 있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학교에 어떤 곳이 있든지 그런 있는지부터 아는 걸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류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예를 들면 아이들 중에 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있어요.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되게 방대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할 때 좁혀 나가는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해요. 어떤 게 있을까?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과 정보들을 보면 네네. 순수 과학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용 과학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아이들은 몰라요, 잘.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학과 탐색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쪽이 끌리는지 저쪽이 끌리는지 알아야지 고를 수가 네네. 있잖아요. 포도 맛인지 초코 맛인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초코맛 먹을게요라고 선택을 하듯이.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네.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정보죠. 정보가 네, 없어서 맞습니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고3들 같은 경우 학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뭐 이제 뭐 듣는 수업이 따로 있긴 한가요? 아니 고2 때 뭐 학교에 그런 지금 게 고등학교도 진로 수업이 있어요. 진로 수업이 있고요. 여전히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요즘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또 시간을 빼주세요.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 전문 상담사들이 있는 학교들은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의논하면서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네. 자기 주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생이 네네.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상담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고민을 해야지만 그 탐구 영역에 대한 과목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참 힘들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국영수 뭐 비율만 얘기하는데 네.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도 네네. 또 어디는 뭐 소시적 정치 경제죠. 그거를 네.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지리를 하는 데도 있고 네. 또 얘기가 또 네. 다 다르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볼 때마다 참 힘들겠다 싶기도 하고 그걸 또 네. 좋게 생각하면 딱 연관된 것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안 좋게 생각하면 모르는 아이들은 어디서 뭘 어떻게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진짜 힘이네요. 정보가 네. 힘입니다. 스스로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만약에 경찰관이 되고 싶으면 근처에 파출소에 가서 물어봐도 되는 거고 기자가 되고 싶으면 기자들 요즘 그 기사 밑에 자기 메일 주소 써놓거든요. 그럼 메일이라도 줘가지고 이제 뭐 답장이 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냥 뭐 안 줘도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원하는 길에 대해서 좀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러니까 뭐 물론 성적은 당연한 거고 성적보다는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고2 때까지는 어떤 학과에 대한 이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알아야 좀 더 준비하기 좋다라고 하는 예, 말씀. 객관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와,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보면
훨씬 빨라진 거네요, 이게. 네. 네. 시간이 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중2 때 어느 정도 그거가 나오려면 아 중학교 때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구나 이게 딱 뒤로 이제 역산이 되니까 네. 네네. 야 이래서 이렇게 되구나라는 또 생각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싫으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그렇죠. 팥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학과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지금 고3들은 이제 솔직히 주사위가 던져졌고 네. 얼마 안 남았고요. 네. 지금 고2들의 학부모님들이나 고1 네. 학부모님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아까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일단은 우리 아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 공유하실 필요는 있어요. 고1만 해도 아직까지도 비교과 전형에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조차 모르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무조건 학생에게만 맡겨놓으면 고3 때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고3 때 힘드시지 않으시려면 그런 게 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담임선생님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담임 선생님에게 맡겨놓은 이상 좀 많이 물어보시고 네네. 하시면 좋겠고요. 성적은 아무래도 내 아이가 지망하는 학과나 학교군에 맞추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보고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방향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네네. 합니다. 아마 같이 공부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준비하시면 성공적인 고3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때 어르신들 모시고 오랜만에 만났던 친척들과 이야기 나누느라 아마 자녀들과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말을 통해서 힘든 스트레스도 날려보내시고 못 나눴던 대화를 나누시면서 한번 진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